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금일도 여러분들과 경기도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 특징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올 2021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내년 집값을 전망하는 보고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 내용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의견이 상당히 나눠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더 오른다.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고점이다. 지금이 제일 비쌀 때다. 이후 꺾일 수 있다. 라는 이 엇갈린 집값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현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일단 고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연구소들이 있죠. 연구소에서는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자,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오늘 특징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자, 6개월 만에 이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뭐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다양한 집회에서 고점 신호가 발견됐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정부하고 또 정부 쪽에 관계된 이 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고점 신호가 좀 잡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간 연구소들은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제 내년 상승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자, 첫 번째, 정부에서는 이미 고점론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 고 말했고, 지난달 제3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주택시장이 최근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졌다며 고점론의 힘을 싣고 있는 의사 발언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민간 경제 연구소들이 있죠. 내년에도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금융경제연구소에서 11월 경제 브리프에서 내년에도 경제 침체 또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가능성이 낮다면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3.7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보다 상승폭은 줄어들겠지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내년에도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우리금융경제연구소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과 수도권 매매 가격이 각각 2%, 3%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내년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로 변동성이 크다는 설명이 따랐는데, 자,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 가격과 차이를 줄여 갭 투자와 기존 주택 매매에 대한 유인이 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은 내년 2%, 수도권은 3% 정도 상승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가 큰 2022년이라고 전망을 한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전세가가 상승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갭 투자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또한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도 미분양 재고가 적고 GTX 등 개발 호재가 많기에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 우리가 그 공약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인지, 또한 시차가 엄청나게 걸리는 또는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공약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 국가 채무를 너무 과도하게 늘려가면서 정책 공약을 펼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자, 그런 정책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정책들에 막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정책 공약들,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채무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 돌아올 거고요. 또 우리 다음번 세대들에게 이 가중이 될 텐데 이 무거운 짐들을 왜 이런 안 좋은 유산들을 남기려고 하는지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내용들, 공약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도 민간경제연구소들과 같이 내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지방은 3.5% 오를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주택 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내년에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은 올해보다 한 19%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기획재정부는 이 자료를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에서도 내년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이 양도소득세를 좀 추계에 활용했다라는 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죠. 기획재정부 수장이 누구죠? 바로 홍남기 부총리인데요. 이 부총리가 뭐 고점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자료는 내년 상승분을 놓고 이 양도소득세 추계를 활용했다.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년 집값에 대해서 전망을 많이 하는데 항상 이 연구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100% 맞아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 기관 자료들이 나왔지만 반대로 또 상승을 많이 했던 2021년도인데요. 일단 2022년도에 각 그 기관에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집값 상승분을 예측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고점이라면서 이제 시장이 경고의 목소리를 날리고 있는데 뭐 내년이 돼보면은 또 누구 말이 맞았는지 또 나오겠죠. 근데 내년에는 정치적인 변수가 가장 큰 해라고 또 보여지고요. 또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지역은 뭐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침체 국면에 또 들어가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경기도의 평균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살펴보게 되면 전주 대비 0.01포인트 그 하락한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상승세인데 상승폭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 지역, 자, 안산 꾸준하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자, 안산 이번 주에 강한 모습 여전히 지금 현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지금 중저가 아파트들을 아직까지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KB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좀 매매 가격 상승률, 상승적인 부분은 좀 전전주 대비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번 주에 또 좀 특징 지역이 바로 의왕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장도 많이 있고요. 또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이제 그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 의왕시가 상당히 가격 상승이 많이 된 지난 한 3년간이었는데요. 작년에도 좀 의왕시는 좀 추천을 많이 드렸고 특히 재개발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의왕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요번 주에 그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비규제 지역일 때 파주지세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파주시가 요번 주에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잠깐 언급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양주시도 강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도 좀 강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저 북쪽에 그 동두천 그 규제 지역 조정세상 지역으로 묶고 난 이후에 이 양주 쪽이라든가 또는 의정부 쪽으로 실수요자가 또 옮기기도 했고요. 또 동두천도 투자 수요 및 지역 내 실수요자가 또 밀려들다 보니까 또 주택 또 매매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또 상승을 하다 보니 바로 인근 지역과 또 비교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왕시의 지리적인 입지를 보게 되면 요 남쪽으로는 수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북쪽으로는 안양과 과천이 있고요. 또 좌측에는 군포와 안산, 자, 우측에는 이제 판교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전에는 주택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그 투자 추천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 지역이 그 GTX 인덕원역 호재와 그 다음에 의왕역 주변에 신도시급 개발 발표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오전동이라 그러면 이쪽이에요. 이쪽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인동선이 들어오게 되면 의왕 시청역 예정 역사가 여기쯤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쪽 주변이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죠. 자, 이쪽에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매물들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이 오전동 일대의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의왕역 1호선이 있죠. 이 주변으로는 이 부곡 가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장이 있고요. 또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부곡 다구역이라고 해서 재건축 추진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런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주변 일대에 3동이라고 있는데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은 이 왕곡동이라고 있는데요. 이쪽 일대가 지금 노후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쪽이 강세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재개발 구역이 많은 지역 바로 옆 동네가 이 왕곡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뭐 한 지난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추천을 많이 드렸고 또 상담을 많이 해드렸던 지역들인데, 대부분 다들 잘 되신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또 유익 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 바로 의왕시. 자, 이쯤에서 맞추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파주를 보도록 하겠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 파주 신도시 쪽이 있죠. 자, 여기만 알 게 아니라 최근에 이쪽에 이제 좀 주택 가격이 저렴한 이 조리읍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리읍하고요.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문산읍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쪽 일대에 그 비규제 지역으로 또 이제 투자자가 매입한 물건들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바쁘게 또 이제 분주하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진짜 전국 곳곳을 또 이제 수도권 곳곳을 이렇게 지금 찾아 나서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물건들이 이제 최근 가격이 올라서 그 투자자들이 매입한 물건들 가격이 올라서 전세 물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요런 지금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전세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물건이 잠기면서 가격이 올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자, 이쪽 그 구도심 파주시에서도 좀 저렴한 주택가들이 몰려있는 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이제 막판으로 왔죠. 자, 이 4분기의 주택 거래량을 굉장히 지금 이 눌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분명히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가 되든 2분기가 되든 굉장히 우려스러운 또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또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 보도 자료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귀담아 듣되, 자, 이 자료들이 정말 팩트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좀 이게 뭔가 왜곡하기 위한 자료인지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